자, 솔터고 1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 대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기출 6이라고 적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을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귀류법을 쓰는 거네요. 그럼 유리수의 정의에 따라 p분의 q라고 넣을 수 있고 pq는 서로소일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된대요. p제곱이고 루트 벗겨지고 q제곱이고. 자, 그러면 이 식을 딱 보면 p 곱하기 어쩌고가 q 곱하기 q니까 이 p는 q제곱의 약수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서로소인데 약수 관계에 있다는 것은 p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p가 1이면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이니까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가에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이 q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나눠서 이렇게 이제 세워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q가 2k면, 여기다 2k를 넣으면 n제곱이 4k제곱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요 4k제곱 플러스 1은 2k라는 자연수보다는 크고, 그다음 2k제곱, 그 다음 2k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의 제곱보다는 작으니까 이게 이제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 q가 홀수일 때 증명을 해보면 여기다가 q 플러스 1, 2k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증명을 해보면 n제곱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n제곱은 어떤 자연수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고 어떤 자연수, 연속된 자연수 2k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가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서 자연수 n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은 무리수라고 증명해 주실 수가 있어. 그럼 나에 넣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자, 요게 나에 들어가야 되는 식이겠지. 자, 생소하실 거야. 근데 귀류법은 해봤자 이런 거 아니면 루트 2나 루트 3이 무리수인 걸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귀류법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기출 7번이라고 적혀 있는 문제입니다. 임의의 두 실수 A, B와 P항수, Q항수, P 플러스 Q는 1인 어떤 PQ에 대하여 좌변 절대값이 우변 루트보다 작거나 같은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절대값이나 루트나 이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항상 양수인 거니까 양수인 친구들은 제곱했을 때도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곱해서 빼보겠다는 얘기거든. 이 결과값이 만약에 양수가 나오면 앞에 게 큰 거고 0이 나오면 둘이 같은 거고 음수가 나오면 뒤에 게 큰 거고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겠지. 자, 갑시다.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아서 제곱을 쭉 수행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루트 제곱은 루트가 벗겨지겠지. A제곱 P, B제곱 Q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PP-1 Q 어쩌고로 묶어봅시다. 자, 이렇게가 PP-1, 즉 A제곱 P로 묶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이 B제곱 Q로 묶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은 남아서 뒤에. 자, 그럼 가가 끝났습니다. 뭐겠어요? Q-1이네요. 자, 그 상태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깔끔해졌거든요. 뭔가 Q가 좀 사라진 것 같죠? 자, 요걸 이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 Q가 1-P란 말이야. 그럼 요게 1-P. Q-1은 1이 사라질 테니까 마이너스 P.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얘네 둘의 동시에 부호를 바꿔주시면 P-1P가 되고 원래 식의 값이랑 같을 거야. 자, 그럼 PP-1, PP-1의 공통인수가 보이고요. 여기 있는 Q도 제가 1-P로 바꿔 써주면 마이너스를 꺼내서 마이너스 2AB P, P-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PP-1의 공통인수가 또 보이죠? 자, 남는 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남아서 이 부분이 A-B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자, 이게 나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P 플러스 Q가 1이므로 PP-1이 뭐 0보다 큰지 작은지 뭐 판단하는 것 같아. 자, 지금 보시면은 Q가 0보다 크고 P가 0보다 커요. 근데 Q는 1-P라고 쓸 수 있으니까 P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조합해보면 자, 이런 식이 되거든. 그럼 P는 양수 0과 1 사이에는 양수지만 P-1은 음수여서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 친구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증명했으니까 뒤에 있는 식이 더 커서 이 오른쪽 게 더 커요. 이렇게 증명이 된 거죠. 자, 다음은 기출 8번이라고 적혀있는 문제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P, A, B를 지나고 이 OP의 소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하자. 그리고 점 R은 마이너스 A분의 1, 0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어딘가 있는 점일 거야. 자, 그 다음에 OQR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넓이요. 자, Q좌표만 따면 돼서 이 직선식을 딸 거예요. Y는. 자, A, B를 지나는 직선이고, 자, 기울기는 OP의 기울기가 A분의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Y 절편을 찾으면 Q인 거니까 X에 0을 넣어주시면 B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OQ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거리 A분의 1이겠지. 부호를 바꿔주셔야겠지. 그 다음에 B분의 A제곱 플러스 B요. 자, 곱해주시면은 A가 하나 날아가서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야. 자, 여기서 양수인 두 역수의 최소값이 2인 걸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2 넣어서 최소값은 1이구나 라고 끝내주셔도 되고요. 아직 연습이 좀 덜 돼 있는 분들은 여기서 산술기하를 괄호 안에 있는 부분만 써보시면 되겠죠. 합은 2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 친구 최소값 2인 거 확인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1이 되겠지. 자, 다음 기출 1번이라고 적혀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가 있어요. 자, P 화살표 Q랑 P 화살표 낫 Q가 모두 거짓이 돼야 돼. 그럼 P는 Q에 들어있으면 안 되고 P는 Q 여집합에도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든다 봅시다. 자, 일단 P는 좀 빠르게 풀어내죠. 마이너스 2와 2로 둘러싸일 거고 KKK를 더해주면 K-2부터 K 플러스 2까지 자, 이렇게 풀릴 거고요. 자, Q랑 나Q도 우리 바로 적어줍시다. 자, 이 친구 X-5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긍정문 자체가 4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럼 나Q는 마이너스 1과 5 기준으로 가에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과 5 사이 요게 P고요. 그 다음 낫 P가 이제 마이너스 1이랑 5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Q죠, Q. 이 P가 주황색에도 들어있지 않고 흰색에도 들어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 왼쪽 영역에서 주황색과 하얀색을 동시에 물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에서 주황색과 하얀색을 동시에 물던가 뭔가 하얀색에만 들어있으면 안 되고 주황색에만 들어있으면 안 돼 있어서 이 하얀색이랑 주황색이 동시에 걸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상황 먼저 풀어볼게요. K-2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자, 부등호 종류 한번 결정해 볼게요. K-2가 마이너스 1이랑 정확히 같아지는 순간에는 노란색이 하얀색이 포함되기 때문에 K-2는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 안 되고요. K 플러스 2가 5가 되는 순간에는
이 K-2가 오른쪽으로 쭉 당겨져서 안 될 것 같네. 자, 근데 이거 어차피 풀다 보면은 연립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 이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지만 좀 봅시다.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이 주황색 부분에 존재하더라도 이 노란색이 주황색이 부분 집합이 되진 않거든요. 왜냐면 주황색이 구멍이고 노란색이 색칠이니까. 그래서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괜찮아요. 자, 풀어보면 여기서 K값 범위가 1보다 작다가 나오고 여기서 K값 범위가 마이너스 3, K 3 이런 식으로 나오네. 자, 연립해 주시면 마이너스 3, K 1 이렇게 나오고 정수 K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자, 이렇게 4개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상황을 한번 봅시다. K-2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만약에 K-2가 5가 된다고 한들 오른쪽에 존재하지만 이 초록색이 색칠이고 주황색이 빵꾸기 때문에 초록색이 주황색 안에 들어가진 않죠. 초록색을 주황색 안에 들어가지 않죠. 자, 그래서 같아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2는 5보다 커야 된다. 지금 얘를 이 마이너스 1로 제한 조건을 걸 필요는 없네요. 어차피 얘가 5의 오른쪽에 있게 되면 K-2는 마이너스 1 근처로 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이 둘이 4 차이 나는 수여서. 자, K 플러스 2가 5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색칠이니까 둘이 같아져 버리면은 초록색 부등식이 하얀색이 쏙 들어가서 안 돼요. 얘는 같아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K 값이 7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여기서 K 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둘이 연립해 주시면 3부터 7까지죠. 그럼 K로 가능한 정수값은 4, 5, 6,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 더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얘랑 윽윽 제껴 주시고 9 더하기 7 해서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언제 같아져도 되고 언제 같아지면 안 되는지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 같아졌을 때 노란색이 주황색이 들어가는지 보시고 K-2가 얘랑 같아져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을 때 하얀색이 들어가는지 보시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자, 기출 2번이라고 적혀있는 문제를 봅시다. 정수 K에 대한 두 조건 PQ가 모두 참인명제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는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되고 허근이에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K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K-2다. 요 2차 방정식의 글이 나오려면 이 K-2가 음수만 아니면 돼요. K-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자, 그럼 K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지. 자, 정수 K의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 3, 4 더해서 답은 9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 3번이라고 적혀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0을 가지고 있는 원소를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A에는 0이라는 원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2가 A에 들어있지 않으면 A는 A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부정문을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우를 써줄 거야. 부정해서 바꿔요. A가 A에 있으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니까 필수적인 원소들 잘 찾아놓고 추가해서 4개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 지금 0이 들어있기 때문에 0이 들어간 마이너스 2가 A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2가 들어갔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4 마이너스 2, A가 4니까요. 얘는 자기 자신을 계속 탄생시키네요. 자, 0이 조건 나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2를 탄생시키고 마이너스 2가 조건 나에 들어가서 2를 탄생시키고 2는 계속 자기 자신을 탄생시켜. 맞죠? 그러니까 2에서 끝나는 규칙이니까 이 새로 추가되는 원소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얘가 조건 나에 의해서 0을 탄생시키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도록 A 값을 찾아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즉 루트 2를 넣으면 0이 탄생되고 0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가 2는 계속 자기 자신만 탄생시키는 것이. 그래서 A로 가능한 것은 일단 이렇게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좀 볼 수 있냐면요. 마치 이처럼 1을 넣었는데 자기 자신이 탄생되는 이런 결과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A랑 A제곱 마이너스 2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나 보시는 거야. 자, A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마치 이처럼 자기 자신만 탄생시키는 원소라고 보신다면 0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있어도 상관이 없겠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A에 들어있어야 된다. 얘는 계속 자기 자신을 탄생시키는 친구. 0은 마이너스 2를 탄생시켰고 마이너스 2는 2를 탄생시켰고 2는 계속 자기 자신을 탄생시키는 원소. 이래서 집합 A의 개수는 3개입니다. 자, 기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는데 P 닷 Q랑 닷 PQ가 모두 참이 되도록 만들어달래. 자, P 닷 Q가 참이려면 자, 양수 A, B고요. 진리집합 Q와 P와 Q 여집합 간에 이런 대소 관계가 있어야 될 거고, 얘가 참이 되려면 P 여집합과 Q 간에는 이런 대소 관계가 있어야 될 거야. 이 두 문장을 좀 비교를 잘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CC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럼 P가 되고 Q 여집합이 되고 이 작은 대소 관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집합을 달아주면 대소 관계가 반대가 되는 거 여러분들 집합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죠. 그럼 두 문장을 잘 보시면요. P는 Q의 집합에 Q의 집합은 P의 부분집합, 즉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돼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P집합의 원소를 한번 살펴보자. 이 1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원소니까 2분의 A일 거야. 그럼 나는 이 Q 부등식을 잘 풀었을 때 진리집합 Q에도 원소가 딱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자, 2차 부등식, 자, Q가 아니죠. Q 여집합이요. not Q. 자, 이거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조금 외우게 시키긴 하거든요. 얘들아, 2차 부등식 중에서 해가 이렇게 딱 하나만 나오는 경우 있죠. 이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밖에 없어요. 해가 딱 하나만 나오는 거. 얘가 0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을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음수인 부분은 없고 얘가 0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서 판별식을 써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개수가 너무 이뻐서 판별식도 필요 없어요. 1, 1, 3, 3이니까 가운데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면 되겠지. 근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6이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3이 제곱이 될 거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3밖에 없어서 q 여집합의 원소는 3. 그럼 얘도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6이에요. 자, b도 6이고요. 자, 더해주시면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 5번 문제를 봅시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나와 있고요. q가 나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Q집합이 P 여집합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not P를 한번 써볼게요. x-a의 x 플러스 2a가 될 거고 부동호가 4,2로 바뀔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a랑 마이너스 2a 중에서 누가 큰 근인지가 알 수가 없으므로 문제에서 a의 부호를 주지 않았잖아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A가 양수라면 위, A가 음수라면 아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랑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요. 뭐 A가 0인 경우는 여기서 살펴봐도 되고 여기서 살펴봐도 되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따로 살펴보셔도 됩니다. 자, 이때는 not P가 A가 양수니까 위에 거고요. 이때는 not P가 밑에 거고요. 이때는 not P가 0과 0에 둘러싸이기 되기 때문에 x가 0이라는 실수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와 5에 둘러싸이는 x 마이너스 1일 텐데 111을 더해주면 이거 1이에요. 마이너스 4부터 6까지가 되죠.
자, 이제 낫피를 Q 안에 쏙 넣어 봅시다. 자, 일단 세 번째 거 먼저 보고 갈까요? 마이너스 4와 6 사이 0 쏙 들어가는 거 맞죠? 자, 그래서 A는 0이 가능한 거고. 자, 이때는 낫피가 Q 안에 쏙 들어가려면 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요. 그려드릴게. 자, 이렇게 쏙 들어가려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요. 같아도 되겠네요. 둘 다 색칠이니까. 자, 그 다음에 A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A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여기서는 A 값이 6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다랑 2보다 작거나 같다랑 연립해줘야 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는 요게 되겠고,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해놨으니까 0부터 2까지죠. 세 번째 상황에서 0이 되는 거 봤으니까, 자, 이렇게 밑에 받침까지 붙여서 1번 상황이랑 2번 상황의 답을 합쳐줍시다.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낫피가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번엔 여러분, 우리 이거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 낫피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A를 감싸야 돼요. 마이너스 4가 A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2A가 6을 감싸야 돼요. 자, 반대죠? 6이 마이너스 2A를 감싸야 돼요. 그래서 6이 마이너스 2A보다 커야 돼. 자, 그럼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랑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랑 연립해 주시면 얘가 답이 되겠고, 우리가 음수인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자, 이 상황도 가능한 거고 이 상황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의 공통부분을 찾고 계시면 안 돼. 둘 다 답인 거야. 그럼 이 부등식을 한 번에 써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문제의 목적은 A의 최대값과 A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2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기출 1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 x가 0부터 4까지, 자, 정의역을 0부터 4까지 줬고요. 자, x 공역이고 1대1 대응이니까 이게 정의역이자 공역이자 치역이 돼야겠지. 자, 그럼 0부터 4까지 x 값도 꽉 채우고 0부터 4까지 y 값도 꽉 채워야 돼요. 자, 3부터 4까지는 x-3 그린다 그랬으니까 3 넣으면 0. 그다음 4 넣으면 1이지. 자, 이렇게 정의역이 3부터 4까지 꽉 찼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0부터 1까지 꽉 찼어. 자, 이제 0부터 3까지 이걸 그려줘야 되는데 0부터 3까지 그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다는 얘기니까 뭐 정의역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꽉 채울 테니까. 자, 이 ax제곱 플러스 b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건데, y값을 1부터 4까지를 담당해야 돼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오거나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색칠을 하고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게 될 거야. 그럼 봐봐, 여기다 색칠을 하는 순간 1이라는 함수값이 중복돼서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색칠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돼야 된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만약에 변형되어 나오면 3이 어디 색칠되어 있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y값 기준으로 중복되는 값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 자, ax제곱 플러스 b라는 2차 함수는 원래 축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이었고 이게 꼭지점이었던 얘기라서 b는 상식적으로 4야. 그 다음 A값은 뭔가 3,1을 지나는 원래 함수였다라는 걸 이용해서 3, 1을 넣어 풀 수도 있는데요.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원래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면 얘들아, 우리 3칸 3칸이라고, 아니 3칸 9칸이라고 배웠잖아.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3칸 9칸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3칸 3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진폭보다 3분의 1배가 줄어서 최고 창의 개수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문제에서 F1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을 딱 넣을 거니까 A 플러스 B 값 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2니까 답은 3분의 11이 되겠네. 자, 기출 2번을 봅시다. 집합 X 정역이죠?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집합 Y 공역이죠? B보다 크거나 같다요. 자,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너무나 많이 풀었던 문제야. 축이 지금 2인 fx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잘라. 어디서? x는 a에서. 그럼 이 오른쪽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니까 이 y 값이 딱 b면서 여기 또 결정이 돼버리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역의 시작점과 치역의 시작점은 이 fx 위의 점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b와 a의 관계식이 이렇게 일단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a-b라는 것은 이렇게 일변수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인 거고요. 이 친구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뭐 새롭게 y로 주는 겁니다. 그럼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이차 함수인 거고 a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2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때 최대값은 여기다 2분의 5를 넣으시면 되겠지. (2분의 5를) 자, 즉 a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은 4분의 13을 갖게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를 물어봤으니까 17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3번 해봅시다. 집합 x 1, 2, 3, 4, 5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세 함수 fg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가 f는 항등함수. 너무 좋죠?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 아우, 너무 좋죠? 그 다음에 hx는 모르네. 자, 근데 어쨌든 더해서 7이 되면 돼요. 자, g3 플러스 h1을 구할 건데요. 자, 일단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일단 h1이긴 하겠네. 이거는 항등이고 이건 상수함수니까. 그럼 gx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gx는 뭐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하겠지. 이 5개 중에 하나란 얘기야. x에 뭘 집어넣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g3은 일단 k입니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5를 넣든. 그 다음에 h1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111 넣어봅시다. 그럼 이거 1이죠. 왜? 항등함수니까. 얘는요, k죠. 그 다음에 h1은 모르죠. 7. 계산해주면 h1이 뭐야? 6-k가 돼요. 개꿀. 여기다 6-k를 딱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kk가 크크 하고 지워지죠? 답이 6입니다. 자, 기출 4번이라고 적혀있는 문제를 봅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요, 우리 학원에서 푼 문제들이랑 다 겹치네요. 거의 겹치네요. 그쵸? 자, 얘도 우리 이제 기출 푼 거 있습니다. 자, x에서 x의 함수 f고 x가 1, 2, 3, 4고, 자, 가에서 x 플러스 ff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어떤 ffx, 자기 자신의 합성과 연관 있는 문제인가 봐.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추론을 해야겠지. 자, 치역은 1, 2, 4라 그랬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자, 이런 문장은 자, 바로 감이 안 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 2, 3, 4 바로 갖다 넣으라 그랬죠. 자, 그럼 1 플러스 ff1은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윽 하고 죽어서 얘가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2 플러스 ff2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니까 2가 넘어가서 3으로 변할 거예요. ff2는 이렇게. 자, 그럼 ff3은 어떻게 될까? 3 넘어갈 테니까 2가 되겠죠. 자, ff4는 어떻게 될까? 1이 되겠죠.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1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4가 최종적으로 찍어야 되는 것은 1이야.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자, 니은 디귿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4에서 출발해서 1 찍는 상황을 일단 한번 볼게. 근데 봐봐. 4가 만약에 4를 찍잖아? 여기도 F고 여기도 F니까 4가 4 찍고 다시 4를 찍게 돼서 이 4는 4를 찍을 수가 없고요. 4가 3을 찍으면은 나 조건의 위배가 되고요. F의 치역이 1, 2, 4야 되는 거니까. 그럼 4가 찍을 수 있는 것은 2 아니면 4가 찍을 수 있는 것은 1이 됩니다. 자, 둘 다 F 길이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근데 어쨌든 FF4는 1이어야 되거든. 가족권에 의해서. 그럼 4가 찍은 원소 2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1을 찍어줄 수밖에 없어. 여기도 길을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고. 자, 4가 찍은 1은 1을 찍어줄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도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봅시다. 지금 여기서 FF3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FF3. 이제 여기서부터 추론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FF3은 이제 얘가 최종적으로 뭘 찍느냐는 건데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 아니면 2여야겠죠. 그럼 만약에 F3이 1로 간다면 FF3이 2를 찍고 1로 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그럼 이 그림도 똑같이 연결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조건의 위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치역이 1, 2밖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 마지막에 1은 4를 꼭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치역이 1, 2, 4가 되거든. 그럼 FF1은 2가 되네. 그럼 이 조건에도 위배가 안 되고, FF2도 위배가 안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되면 위배가 되는 것 같아요. FF2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FF2가 4가 돼버렸죠. 그럼 이 경우는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3이 2를 타고 1을 가는 건 지금 안 되는 거니까 3이 1을 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3이 1을 타주면요. 마지막에 1이 또 4 타야 돼요. 그래야 치역이 1, 2, 4거든. 그러면 또 1이 4 타버려서 1이 4를 타버려서 FF2가 또 4가 돼버려. 그럼 여기에 또 위배가 되죠. 자, 그러면 3이 4 찍는 수밖에 없겠네요. 3이 4 찍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 FF3은 2가 돼. 위배되지 않고. 그럼 지금 1, 2, 4가 모두 선택된 상황이니까 이 1은 요 FF4가 FF1이 4보다 작가를 잘 만족시키면서 이제 1이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죠? 1은 1 찍어도 상관이 없고요. 1은 2를 찍어도 상관이 없고요. 1은 3을 찍으면 안 되고 4를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1의 선택권이 이렇게 세 가지인 거니까 일단 여기서 세 가지 함수가 나와요. 그쵸? 여러분 이거 다 서술하려면 진짜 힘드실 거고 직접 해보셔야 되겠네. 자, 요거 이제 되나 한번 봅시다. 4가 1 찍었고 1로 갔어. 4가 1 찍었고 1로 갔어. 그 다음 FF1은 1이 됐어요. 이제 FF3을 봅시다. 얘는 4 찍고 1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1, 2, 4가 치역이어야 되는데 1, 4만 치역인 상태니까 2가 2 찍고 2가 2 찍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자, FF4는 1 문제없고 FF3은 1 문제없고 FF2는 2 문제없고 FF1은 1 문제없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아니지. 3이 4 찍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자, 일단 이 경우든 F3은 4인 것 같으니까 자, 니은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 디귿 잠깐 봅시다. 여기 세 가지 바로 봐도 되나 싶어요. 자, 1 그으면 1 그어서 FF1은 1 괜찮고 1이 2가고 1이 2가면 FF2는 2 괜찮고 그 다음에 1이 4를 찍어버리면 FF2는 4 요거 하나가 안 되네요. FF2는 3 이어야 되니까 3 이하여야 되니까 그래서 1은 요걸 찍을 수도 있고 요걸 찍을 수도 있고 해서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4 찍으면 FF2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총 3개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게 돼요. 조금 스트레스 받죠. 전 이런 게 제일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 확인해가면서 뜯어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기출 5번 문제를 봅시다. 1, 2, 3, 4, 5, 6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땡땡 x와 살펴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x1, x2가 1과 4 사이에 있고 이런 대소 관계를 가지고 있고 x에 있는 원소라면 fx1은 fx2보다 커야 된대요. 자, 이거 우리 이제 조합에서 많이 해오던 거죠. 자, 이 x1, x2는 이제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걸 거야. 근데 큰 원소가 더 작은 함수값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이 6개의 원소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6 콤비네이션 4를 해주시면 되죠. 왜?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선택이 돼버리면 이런 순서로 함수값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내가 이 공역 6개의 원소 중에서 4개를 선택만 하면 1, 2, 3, 4의 길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1대1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5, 6이 4, 6을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5, 6이 이렇게 6, 4를 가져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1, 2, 3, 5 중에서 중복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5, 6이 1, 2, 3, 4 이 15가지 경우 중에 제가 하나를 써본 건데 1, 2, 3, 4 중에서 1, 2, 3, 5 중에서 다 중복된 애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5가 중복된 거 선택하고 6이 중복 안 된 거 선택할 수도 있고 6이 중복된 것 중에 하나 선택하고 5가 중복 안 된 것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제가 어떻게 푸나 보세요. 일단 5, 6이 가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5가 6개, 6이 6개여서 36개예요.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 5, 6이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서 빼버립니다. 이게 깡패처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5, 6이 4, 6을 가져가거나 여기는 5, 6이 4, 6을 이렇게 가져가는 이 두 가지의 경우만 1대1 대응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만 빼버리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경우를 구해버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괜찮죠? 자, 계산합시다. 자, 이렇게 510까지가 답이 되겠어요. 자, 6건 잘 기억하세요. 5, 6이 4, 6을 이렇게 나눠 가지면 1대1 대응이 돼버리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36개에서 2개를 빼버리는 거야. 자, 기출 6번 문제를 봅시다. 집합 x 1, 2, 3, 4, 5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응. 자, f1 더하기 2f3이 12, f 인버스 1 빼기 f 인버스 3이 1이에요. 자, 함수를 잘 추론해서 f4 더하기 f 인버스 4를 구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공역의 원소가 해봤자 5인데요. 이게 지금 더해서 12나 돼야 돼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얘가 5면 10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2면 되고요. 얘가 4면 이게 8이니까 얘도 4여야 돼. 근데 둘 다 4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F3이 5고 F1이 2인 상황이 쉽게 잡힙니다. 자, 이제 F 인버스 1 빼기 F 인버스 3을 결정해 줄 건데요. F 인버스 1이라는 것은 1에서 거꾸로 뻗은 거죠.
F 인버스 3이라는 것은 3에서 거꾸로 뻗은 거죠. 근데 보세요. 이 1에서 거꾸로 뻗은 거랑 3에서 거꾸로 뻗은 거랑 이제 이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차이 나는 원소가 4랑 2밖에 없잖아요. 그럼 1에서 거꾸로 뻗은 F 인버스 1이 4가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거꾸로 뻗은 F 인버스 3이 2가 되면 4-2에서 2가 되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길은 하나 남은 거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F4는 뭡니까? 1이고요. F 인버스 4는 뭐예요? 5가 되겠죠. 자, 이래서 답이 6입니다. 자, 기출 7번을 봅시다. 자, 이 문제는 다 풀고 나서 결론을 좀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볼게요. 자, 두 양수 AK에 대하여 함수 fx는 x분의 k 그래프 위에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 PQ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직선 위에 두 점 PQ가 있는 거야. 자, 근데 P의 X 좌표 보면은 A고요. Q의 X 좌표를 보면 A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럼 지금 X 증분이 2니까 Y 증분은 몇일까? 에서부터 문제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 이 FA에서 FA 플러스 2를 뺀, 이 FA에서 FA 플러스 2를 뺀, 이 Y 증분이 당연히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2분의 2일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일단 FA-FA 플러스 2가 2인 걸 좀 찾아놓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점 PQ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RS라고 한다. 자, 여기 R, 여기 S. 자, 그리고 PQ RS의 넓이가 8루트 5일 때 K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갑시다. 자, 먼저 이 식을 좀 정리해보면요. FA면 A분의 K, FA 플러스 2면 A 플러스 2분의 K니까. 자, 통분해서 정리해주시면 KA, 2K인데 KA가 빠질 거니까 2K 이렇게 남거든요. 자, 그럼 K가 AA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P점이랑 Q점 좌표가 좀 깔끔해지는데, 이거 원래 A분의 K거든? 근데 K가 뭐라고? AA 플러스 2라고요. 그럼 A가 윽윽 지워져서 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점은 이 AA 플러스 2를 휙 바꿔주시면 되겠지. 자, 왜겠니? 원래 Y는 X분의 K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얘네들은 원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대응 점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Y는 X 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싹 얹어져 있으면, 잘 얹어져 있으면, 그쵸? 자, 그러면 R점 좌표는 뭐가 되냐? P가 넘어온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2가 되고요. S점은 Q가 넘어온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돼. 자, 그 다음에 사각형 정체를 찾기 위해서 이 Q 아래 기울기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A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A 분의 A 빼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럼 윽윽 지워져서 기울기가 1 나와요. 얘 기울기가 1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길이 가지고 노는 거 보세요. 자, 지금 이게 2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 2루트 2라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2루트 2 곱하기 세로 해서 8루트 5 나와야 되는 거니까 세로는 루트 2분의 4루트 5 즉 2루트 10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PQ의 길이가 RQ의 길이가 2루트 10인 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K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얘 빼기 얘 제곱 플러스 얘 빼기 얘 제곱 혹시 똑같나요? 똑같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더 간결하게 이렇게 보시면 X증분이 A 플러스 A 빼기 마이너스 A니까 2A 플러스 2야. 그럼 여기다 루트 2배를 하면 얘예요. 괜찮죠? 2로 떼주고 나눠주면 A는 루트 5-1입니다. 됐나요? 자, K 구하시는 거니까 여기다 루트 5-1 넣어주시면 루트 5-1, 루트 5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5-1 답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4인데요. 이 사각형의 정체를 찾기 위해 기울기 찾는 거 뭐 좋아요. 좋은데 우리 여러분 유리함수는 점대칭 함수로서 엄청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아이란다. 그래서 우리 이런 중간 결과를 조금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요. 잠깐 봐봐요. 이 x분의 k라는 것은 원래 이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곡선이 그려지고 y는 x라는 또 y는 마이너스 x라는 대칭선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뭔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두 점을 딱 얹어주면 얘네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대칭점이다 라고 배우셨단 말이야. 그럼 내가 y는 x분의 k 위에 두 점의 좌표를 뭐 a, b라고 잡으면 이 p는 b, a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원점 대칭 이동이 딱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기울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b. 뭐 당연하구나. 자, 그 다음에 요 기울기 한번 구해보면 b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b가 되거든. 그래서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직사각형입니다.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알고 계세요. 자, 전제 조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고 유리함수 위에 있으면서 원점 대칭 이동을 뜩뜩 시켜 놓으면 이 P의 이동점인 P'과 요 Q는 기울기가 1이다. 이런 사실을 좀 알고 계셔도 괜찮겠어요. 내신에 나온다고 쌤이 준 프린트에 있는 거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내신에 나와서 조금 더 간결하게 하실 수 있겠죠. 알겠겠죠? 자, 기출 8번을 보시죠. 함수 y는 x분의 a 플러스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를 그려서 접으면 y는 2랑 한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2랑 f 2-1이 같다라고 했고, 자, f 8값 물어봤습니다. 이 조건은 짧아서 간단해 보이는데 상상을 좀 잘 하셔야 돼. 자, 지금 얘를 아예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a랑 b를 힌트가 아예 없어. 그래서 그냥 네 가지로 그려볼 거거든. 먼저 b가 양수일 때 a도 양수일 때, 그 다음에 b가 양수고 a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b가 음수고 a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b가 음수고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 네 가지 상황을 다 볼 거야. 근데 fx가 접었을 때 2랑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접으면 얘가 이렇게 가요. 그럼 y는 2랑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은 이런 데란 말이야. 그래서 b가 2예요. 얘도 접어주면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제 상수함수랑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든 간에 b가 2란 얘기야.
자, 얘도 비슷하게 봐봐. 접을 거잖아. 내가 점근선 먼저 접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가 B니까 여기 마이너스 B야. 자, 이 상태로 접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위로 훅 접혀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이 하나인 순간은 여기지. 얘가 2야. 마찬가지로 접었을 때 이 B인데 접혔으니까 마이너스 B고 얘가 2인 순간. 이렇게 두 가지 순간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볼 거거든. 그럼 봐봐. 접은 걸로 추론 다 해놨으니까 이제 접은 거는 제끼고요. B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란 얘기야. 이제 접은 건 보실 필요가 없고. 아이고. 이제 나를 써야 돼. 역함수 함수값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렇게 했죠. 해도 돼요. 제가 F 인버스 2를 K라고 놔볼게요. 그럼 FK는 2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점근선이 2라서 FK가 2인 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B가 2면 아예 F 인버스 2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 인버스 2를 K로 놓고 FK를 2로 놓잖아. 그러면 K분의 A 플러스 B가 2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FK, 이게 2. 저기다 K 넣은 거야. B 마이너스 2고. 그럼 K분의 A가 몇이에요? 4죠. 자, 그럼 K는 4분의 A라고 쓸 수 있어서 얘가 4분의 A입니다. 좀 어지럽죠? 자, 이게 4분의 A야. 근데 원래 우리 역함수 함수값 이렇게 썼었어요. 자, F2는요. 여기다 2 넣는 거니까 2분의 A-2 이렇게 되죠. B는 마이너스 2인 상황이고. F2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이 상태로 양변을 4 곱하면 A는 2A-12가 돼요. A가 12입니다. 12. 자, A가 12예요. 여기다 이제 8 넣으시면은 4로 약분돼서 2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F8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기출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에서 3까지 함수 fx의 최대값을 조사했을 때 2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자, 제가 아주 상식적이고 간결하게 먼저 한번 푼 다음에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 자, fx가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우리는 점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찾으실 수 있죠. 자, 4,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K 값에 따라서 2, 4, 4분면 쪽에 그려지거든가 1, 3, 4분면 쪽에 그려질 텐데 지금 최대값이 몇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2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정리역이 1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y값이 4인 곳이 여기 잡혀 있으니까 y값이 2인 곳이 밑에 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유리함수가 그려진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1에서 최대값을 갖는 걸 상식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냥 1 넣으면은 2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그냥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점근선의 교점으로 문제를 도식화했을 때 상식적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지 않으셔도 되겠지.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를요 표준형으로 쭉 나누셔야 될 거야. 그래서 이 16-K가 양수일 때랑
16-K가 음수일 때랑 나눠서 그림을 이렇게 나눠서 서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부터 3까지 보는 거니까 1부터 3까지 보는 거니까 최대값이 2인 상황은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출 10번 문제를 봅시다. 그림과 같이 K가 1보다 큰 상수 K에 대하여 점 A, K, 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곡선 Y는 X, Y는 루트 KX와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하고 OBC 넓이가 여기 있죠? OAB 넓이의 2배라고 했어. 그럼 지금 OAB랑 OBC랑 어차피 같은 높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1대2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B좌표로 우리가 K를 대입해서 K, 루트 K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좌표를 K를 대입해가지고 K, K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길이가 루트 K고, 이 길이가 2루트 K가 돼서, 이 K는 전체적으로 3루트 K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K 값 구해주시면은, K가 9야. K 9인 거 나왔으니까 삼각형 OBC의 넓이 구하는 거는 뭐 1도 아니죠. 자, K 9니까 여기가 9,0이어서 높이는 9란 얘기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9 들어가면 2루트 9, 즉 6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OBC의 넓이는 27입니다. 자, 기출 11번 문제를 봅시다. 자, 함수 fx가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2차 함수를 그릴 거고 x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다는 하우인 무리 함수를 그릴 거야. 자, 서로 다른 세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가조건 보시면 fx는 알파 또는 fx는 베타를 풀었을 때 이 만족시키는 x값이 알파, 베타, 감마 3개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자, 나 조건은 여기 표현이 같죠.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x는 x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 그럼 이 fx는 x라는 방정식은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fx와 x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제 단순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자, 지금 A, B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이자 무리함수의 시작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왼쪽에 이런 2차 함수, 오른쪽엔 하우로 가는 무리함수가 그려진다 라는 거겠지. 자,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알파랑 베타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는 여기에 걸려서 교점을 하나만 가져야 되고 하나는 여기에 걸려서 교점을 2개 가져야 돼요. 자, 저는 이제 베타가 더 큰 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자, 근데 이 알파는 또 베타는 이 fx와 x의 교점이기 때문에 y는 x 기울기가 1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실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이게 y는 xy 교점이고 베타인 걸 제가 써놨으니까 여러분, 자, 우리 a도 베타로 바꿀 수 있고요, b도 베타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준 함수가 일단 간단해져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5 활용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알파랑 베타 관련된 식을 뽑는 방법은 여기 있는 x랑 2차 함수와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이다 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예로 xy 교점을 구하면 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죠. 다 넘겨서 정리해 주면 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 만들어야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베타라는 근 하나,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 자, 베타는 요교점이니까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알파를 베타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이 교점이 감마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럼 감마는 무리함수에 넣었을 때 알파, 즉 베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감마를 이 무리함수에 탁 넣어주면 이게 베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서 루트는 1입니다. 그럼 이 감마는 뭘까? 베타 플러스 1이겠지. 그럼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15라는 것은 이렇게 더한 3베타가 15란 얘기니까 베타가 5예요. 베타가 5고 베타가 5가 되면 이제 F4 플러스 5 값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F9 값 구하는 겁니다. 자, F9는 여기다 넣어주셔야겠지. 지금 A가 5 기준으로 뜯어진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플러스 5.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돼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문제였어요.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지. 화이팅입니다.